김승환 전북교육감은 상산고 자사고 취소에 교육부가 동의하지 않으면 헌법재판을 제기하겠다고 강경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전주를 찾은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자사고를 취소하지 말 것을 교육부에 촉구하는 등 정치권에도 파장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88살의 운전자가 고속도로를 20km나 역주행했습니다. 휴게소에서 출구와 입구를 착각해 벌어진 사건이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전북교육청이 지난주 상산고 자사고 지정 취소를 발표한 뒤 파장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관련 소식 자세히 전하겠습니다. 김승환 전북교육감은 교육부가 전북교육청 입장에 동의하지 않으면 헌법 소원도 불사하겠다고 강경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먼저 조수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늘 전북교육청에서 열린 김승환 교육감의 기자간담회. 김 교육감은 전북교육청의 자사고 취소 결정에 대해 교육부 장관이 동의해주지 않을 경우 헌법재판을 제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권한쟁의 심판을 통해 자사고 취소권이 교육부 장관이 아닌 교육감에 있다는 점을 확인받고 교육부 장관의 동의 여부에 상관없이 취소를 관철하겠다는 의미입니다. 권한쟁의 심판 들어갑니다. 헌법재판소에. 우리 교육청은 할 수 있는 수사는 다 강구할 겁니다. 그러나 저는 이제 기대를 해요. 설마 그런 상황은 오겠냐. 자사고 평가 커트라인을 전북만 80점을 적용한 건 형평성에 문제 있는 것 아니냐는 논란에 대해서도 답했습니다. 형평성을 여러 가지 차원에서 봐야 되는 것이죠. 다른 시도와의 형평성도 있지만 이 같은 도에서의 형평성도 봐야 되는 것이죠. 상산고가 사회통합 전형 지표에서 많은 감점이 이루어졌고 사회적 배려자 선발 비율을 놓고 교육청과 상산고가 서로 다른 기준을 내세우며 공방을 벌이고 있는 데 대해서는 평가 기준을 강화한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자율 선발을 했으니까 이건 우리가 마음대로 해도 된다. 그것은 교육자로서 자세는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자율 선발이지만 오히려 더 엄격하게 그걸 받아들여서. 교육부는 전북교육청으로부터 자사고 지정 취소 동의 신청을 받으면 평가 과정이 적합했는지 심의할 예정인데 벌써부터 지방교육청과 분쟁 가능성이 제기되는 게 부담스럽다는 반응입니다. 일단 저희들이 어떤 내용들이 와서 검토를 한 후에 검토 결과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사항인데 일단 교육감님이 계속 이렇게 좀 강성어조로 말씀하시니까. 지난주 상산고가 행정소송을 예고한 가운데 이번에는 김 교육감이 헌법재판까지 갈 수 있다는 점을 공언함에 따라 다음 달로 예정된 교육부의 입장 발표와 동의 여부가 전국적인 교육 이슈로 떠오를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MBC 뉴스 조수영입니다. 그럼 오늘 있었던 김승환 교육감의 기자간담회 발언 직접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 페이크 뉴스라고 생각해요. 일부 언론이 자신들의 소망을 청와대라는 이름을 빌려가지고 계속 내뱉는 게 아닌가. 이거 선도적인 역할 생각한 적 없어요. 그냥 우리 일을 한다는 거죠. 그 선도라는 말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냥 우리 거 우리 일 한 겁니다. 근데 박근혜 정부 때 동의권을 준 거거든요. 그러면 현 정부에서 어떻게 해야 맞습니까? 촛불 정부에 알맞게 그거 동의권 없애야 맞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말씀드린 것과 큰 차이는 없을 겁니다. 없고 한번 백보를 양보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죠. 교육감이 생각을 달리 했다? 그러면 평가위원회에 다시 수집을 해가지고 상산고다가 통과시켜달라 이렇게 하면 그게 직권남용 아니에요. 우리 전북교육의 힘이 그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 이걸 정확하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정치권이 조언하는 건 모르지만 조언의 선을 넘어서서 개입하는 것 여기에 대해서는 저는 단호하게 처리할 겁니다. 앞으로 필요하다면 그때그때 실시간으로 저는 SNS에서 다 밝힐 겁니다. 누가 어떤 압력을 넣는지를. 전주 상산고의 자사고 재지정 취소 결정이 정치 쟁점화하고 있습니다. 교육부총리의 부동의를 압박하기 위해 국회의원 집단 서명까지 추진되고 있어 파장이 예상됩니다. 김한광 기자입니다. 전주 상산고의 자사고 재지정 취소 결정 의견 수렴을 위한 정책 간담회. 바른미래당 전북도당에서 열린 간담회인데 손학규 대표 등 중앙당 지도부가 대거 참석했습니다. 상산고 학부모와 동창회 등으로부터 재지정 취소 결정이 부당하다는 의견을 들은 손 대표는 부동의를 공식 요구합니다.
대한민국 교육의 문제고 교육 철학의 문제인 만큼 상산고 재지정 철회를 부통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는 26일에는 교육부총리와 김승환 교육감 등이 참석하는 국회 교육위원회가 열려 자사고 재지정 논란을 다루게 됩니다. 정운천 의원은 한 발 더 나가 교육부총리에 부동의를 요구하는 안을 마련해 동료 의원들의 서명을 받고 있습니다. 의원들의 서명을 담은 요구안은 이번 주 교육부에 제출한다는 계획인데 교육 현안을 정치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압박이나 다름없습니다. 상산고 문제에 대해서 우리 바른미래당이 중심이 되어가지고 최고의 결과를 만들어내는 그러한 일들을 하기 위해서 이에 대해 김승환 교육감은 교육 정책에 대한 정치권의 개입이라며 강한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전주 상산고의 자사고 재지정 취소 결정이 정치적 개입 논란으로까지 이어지면서 파장 확산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MBC 뉴스 김한광입니다. 이달 초 충남 공주 인근의 고속도로에서 역주행으로 3명이 숨지는 사고가 있었는데요. 그 후에도 고속도로 역주행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그제는 88살의 운전자가 20km가 넘는 거리를 역주행하다 경찰이 출동해 멈춘 일이 있었습니다. 한범수 기자입니다. 지난 22일 밤 11시 넘어 대전 통영간 고속도로 상행선. 승용차 한 대가 2차로 도로를 따라 반대 방향으로 질주합니다. 운전자는 충북 충주에 사는 88살 윤모 할아버지. 경남 거제에 여행 갔다 돌아오는 길에 고속도로 휴게소에 들려 기름을 넣은 뒤 입구를 출구로 착각해 역주행한 겁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역주행 차량의 동선을 따라 먼저 남쪽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반대편으로 건너가 차단 작전에 들어갔습니다. 윤 할아버지는 평균 시속 70에서 80km로 20km 넘는 거리를 거꾸로 내달렸습니다. 100m 전방에서 불꽃 신호탄을 보고 속도를 줄여서 경찰관 앞에서 최종 정차를 했습니다. 한밤중이라 통행량이 많지 않았던 데다 경찰의 제지도 빨라 할아버지의 역주행은 별탈 없이 끝났습니다. 경찰은 할아버지가 음주 상태도 아니었고 건강에도 별 이상이 없었다며 할아버지에게 운전면허 반납 의사를 물었지만 답이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번 역주행을 단순 실수로 보고 할아버지를 훈방 조치했지만 나흘 전에도 77살 운전자가 동해고속도로에서 14km를 역주행한 바 있어 고령 운전에 대한 불안감은 커져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범수입니다. 최근 가동 중단 사태가 빚어진 영광 한빛원전에 대해 정부가 총체적인 문제 상황이라고 진단했습니다. 한빛원전은 사고 당시 전북에는 별 문제 아니라는 듯 문자 한 통 보낸 게 고작이었습니다. 강동엽 기자입니다. 고창 바로 아래 전남 영광에 있는 한빛원전. 지난달 10일 제어봉을 과도하게 빼내는 과정에서 원자로 내에서 갑자기 열출력이 급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순간 경보음이 울렸고 직원들은 제어봉을 넣어 부랴부랴 사태 수습을 했습니다. 당시 한빛원전을 운영하는 한국수력 원자력 측이 전라북도에 보낸 문자입니다. 원자로를 수동 정지했다는 조치 사항만 있을 뿐 원자로 내 열출력이 비정상적으로 올라갔다는 사고 내용은 전혀 담겨 있지 않습니다. 최악의 원전 사고인 체르노빌 사고 유형과 비슷하다는 지적이 나올 정도로 심각한 사안이었지만 이후 전북에는 그저 피상적인 정보만 담은 문자 한 통이 전부였던 겁니다. 지난주 한수원 한빛본부장이 전북을 방문했지만 적극적인 대응을 위해서가 아니라 도의회의 요청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정부가 오늘 발표한 한빛원전 사건 특별조사 중간 결과에 따르면 직원의 원자로 출력 변화값 계산 오류에 안전지침 무시, 무자격자가 운전에 참여하는 등 사고가 총체적인 인재였다는 결론입니다. 저희들이 이후에 추가적으로 그 원자로 헤드를 열고서 물리적인 건전성에 대해서 유관 점검을 할 계획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는 한빛원전의 이 같은 태도에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원전 이상 여부에 대해 상황을 축소 전파하지 말고 신속하고 구체적으로 사안을 알려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최근 도의회 역시 원전 특별조사위에 도민 추천 전문가 참여를 촉구하는 등 전남 못지않게 위험에 똑같이 노출된 전북 도민의 안전을 위한 대책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지역적 위험성을 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희생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걸 감안해가지고 정부가 선제적으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향후 종합 발표를 통해 지역 대책을 내놓겠다는 입장이지만 전북에서도 한빛 원전에 대한 불안감과 함께 불만도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한국농수산대 멀티캠퍼스 논란에 도의회 의장단이 한농대를 방문해 우려를 전했습니다. 한농대 측은 농업 후계자를 늘리기 위한 정원 증원 계획이 추진되고 있을 뿐 캠퍼스 분할 시도는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유룡 기자의 보도입니다. 도의회 의장을 비롯한 대표단이 혁신도시 한국농수산대학을 항의 방문했습니다. 경북에 제2캠퍼스가 신설된다는 논란에 대한 항의의 의미입니다. 한농대는 취재진의 총장실 출입을 거세게 가로막을 정도로 논란에 민감했습니다. 정치권이 너무 앞서가는 거니까 그 얘기를 듣는 게 좋겠다 해서 오신 거잖아요. 문제의 발단은 자유한국당 최교일 의원이 한농대 캠퍼스를 타지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법안 개정안을 발의하면서부터 경북, 영주, 문경, 예천 지역의 최 의원이 농수산대를 나눠 경북으로 가져가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한농대 측은 농업 후계자 확충을 위해 550명인 정원을 2배로 늘리는 용역을 진행 중이지만 캠퍼스 분할 이전은 아니라고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 멀티 캠퍼스 개념도 우리 전북에 있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 이게 총장의 답변입니다. 논란이 커지자 평화당 김종회 의원이 한농대의 소재지를 아예 전북으로 못 박는 법안까지 제출한 상황. 농생명 산업 발전을 위해 2015년 전북으로 이전한 한국농수산대가 소재지 논란을 털고 지역에 안착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유룡입니다. 오늘 자정부터 강화되는 음주운전 기준에 따라 전북 경찰도 단속에 나섭니다. 경찰에 따르면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오늘 밤 12시부터 음주운전 처벌 수치가 혈중 알코올 농도 0.05%에서 통상적으로 소주 한 잔에 해당하는 0.03%로 낮아집니다. 전북 경찰은 도내 14개 시군 각 도로에서 동시다발적인 음주운전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며 숙취 운전에 대한 단속도 강화할 방침입니다. 통계청 전주사무소에 따르면 도내에서 타 지역으로 전출된 20세에서 29세 인구는 지난해 9,400여 명으로 2017년 7천여 명에 비해 1년 만에 25%나 증가했습니다. 20대 전출자는 2011년 4천 명에 그쳤지만 최근에는 취업난이 심화하면서 2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전북 연구개발 중심지 조성을 위한 전북 테크비즈센터의 기공식이 열렸습니다. 전주 만성동에 들어서는 테크비즈센터는 398억 원이 투입돼 오는 2021년까지 지하 1층, 지상 10층 규모로 지어지며 기업 임대와 창업 보육 공간 등이 마련됩니다. 도는 전북 테크비즈센터를 통해 전북 연구개발 특구 정착을 위한 기술 사업화와 산학연 협력을 강화한다는 계획입니다. 저소득 남성 독거노인을 위한 전문 복지시설이 전주에 들어섰습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였습니다.